안녕하세요, 비욘도로스입니다. 오늘은 비트마인 내용 전부 타이트하게 업데이트해드리고 지금 상황 정확히 짚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시간 잠시 내셔서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펀더먼털이 있다고 보는 주식이든 크립토 프로젝트이든 계속 다룹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돈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일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해서 던졌던 위협을 결국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타코를 하였고요. 지금 비트마인은 29달러에 거래 중이고 시장 전체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매번 정리해드리는 방식대로 비트마인의 밸런스 업데이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잔고 보유 자산을 먼저 알아보고 이더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일봉 주봉 캔들만 보면서 투자 자체를 판단하면 안 되고 내 투자를 단기 시세 게임이 아니라 장기 투자로 놓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선 복리에 대해서 일부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S&P 500에 1975년부터 지금까지 $10,000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10년이면 대략 4배이고요. 약 $40,000가 되고 20년이면 11배, 30년이면 29배, 40년이면 104배, 50년이면 395배가 됩니다. 숫자가 엄청나 보이지만 연 12%에서 연 15% 정도 복리로 시간만 준 결과입니다. 결론은 좋은 자산은 시간이 복리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더는 어떠냐? 지난 10년 이더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에도 있었습니다. 4번은 하락연도가 있었죠. 그런데도 1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추세가 굉장히 강했고 CAGR이 123%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5에서 6년으로 잡아도 68% 수준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더가 앞으로도 과거처럼 그 속도로 갈 거라고 생각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길게 보면 이더가 연 25에서 3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CAGR을 반토막 내거나 3분의 1로 잘라서 보더라도요. 이 얘기는 결국 하나인데 좋은 자산은 충분히 긴 시간을 줘야 한다. 6개월, 12개월 만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시야로 보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비트마인 업데이트입니다. 이더는 4.2밀리언, 비트코인은 192개로 동일하고 신규 투자는 비스트 인더스트리에 $2억, 현금이 이전 9억 7,900만에서 줄면서 총 트레저리가 약 130억 달러 정도이고 그리고 알케미업 5% 기준으로 3.52%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의 관심이 이어져야 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해야 기관이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균 거래대금이 11억 달러 수준이고 전체 5,700개 종목 중에 91위라고 합니다. 여전히 MSTR 다음으로 2위이고 그리고 거래대금 비중이 대략 MSTR 60%, 비트마인 30%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기준 주식수는 4억 4천주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더 매수는 4만 이더로 최근 패턴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직전 매주는 36,000, 24,000, 33,000 이런 식이었고요. 매수 패턴이 이전 매주와 매우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요즘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비트마인이 이더를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점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4만 이더의 달러 규모는 대략 1억 1,800만 달러 정도이고 지난주는 1억 700만, 그전은 7,500만, 또 그전은 1억, 즉 최근 몇 주 합치면 5억 달러 이상을 매수한 셈인데 지금은 더 전략적이고 선택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밸런스 시트를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이더 보유량은 4.23밀리언 개이고 이더 가격은 3,000달러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 보유 가치는 대략 127억 달러이고요. 여기에 다른 부분을 다 합치면 130억 달러 수준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NAV를 대략 주당 약 29달러대로 놓고 보면 오늘 주가가 29달러니까 MNAV는 거의 1에 수렴합니다. 프리미엄은 없고요. 장부가치 근처에서 거래되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트마인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 하나는 이더를 공격적으로 스테이킹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준 스테이킹이 200만 이더 이상이고 전체의 47%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더 가격을 3,000달러로 잡으면 스테이킹 리워드는 연간 대략 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원로는 약 1,500만 달러입니다. 만약 전량 스테이킹하면 가격이 3,000달러 기준일 때 연간 약 3억 8천만 달러이고 원로는 약 3,190만 달러입니다. 1 단위로는 약 105만 달러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이제 5%를 채우고 3K 부근이라도 연 5억에서 6억 달러 정도의 스테이킹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더가 12K 같은 레벨까지 가면 당장 곧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스테이킹 수익은 연 20억 달러 이상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과 엔화 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매주 돌아오는 양자 컴퓨터 그런 것들이 가격이 크게 밀릴 때마다 보통 리테일이 항복을 하죠. 그런데 비트마인을 보면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격이 떨어질수록 기관 보유량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주가는 내려가는데 기관 보유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기관은 장기 관점으로 들어와 있다. 리테일이 던질 때 스마트머니가 주워 담는다는 전형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기관 리스트를 보면 앞서 제가 설명 자주 드렸지만 모건 스탠리와 블럭락, 뱅가드와 찰스와 이런 이름들이 계속 보이죠. 그리고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도 MSTR, IBIT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들고 있고 오히려 더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더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크립토 퀀트 차트를 보면 검은 선은 이더 가격이고 다른 선은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2023년부터 보면 거래소 보유량이 대략 23에서 24밀리언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16밀리언까지 급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소에 남은 즉시 매도 가능한 공급이 줄고 있고 그 전에 얘기 드렸던 밸리데이터 큐, 진입 대기열이 이제 엑시큐, 탈출 대기열보다 많다. 즉 스테이킹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빠져나오는 물량보다 커지고 있고 공급은 거래소에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공급의 거의 30%가 스테이킹에 묶여있고 이제 이더의 상당히 강한 강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트 이더가 다시 달리기 시작할 때 이더 가격에서 큰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TVL 총 예치 자산에서 이더가 340빌리언이라고 말하고 있고 트론, BNB, 솔라나, 베이스 등과 비교해도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 당장 펀더먼털을 반영하지 않는 느낌이지만 어느 시점에 펀더먼털이 결국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제 다른 지표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시총은 180빌리언이고 하루 결제 이동량이 40빌리언, 대출이 28빌리언에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거래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트랜잭션 비용은 2021년처럼 폭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보입니다. 또 액티브 밸런스 차트를 보면 22, 23년과 비교하면 지금 10배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체인, 솔라나, 베이스, 아비트럼 그런 것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금융 트랜잭션 레이어로 이더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2026년 테마 전망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이더가 토코나 자산의 65%를 잡고 있고 이제 이더를 톨로드라고 말합니다. 톨로드는 이제 톨게이트처럼 지나갈 때 돈을 내는 거죠. 즉 발행 결제, 정산, 금융 트랜잭션이 지나갈 때 네트워크가 그 활동을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토코나대 미국채 규모가 지금 10빌리언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온체인으로 실제 큰 돈이 움직이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또 JP모건의 토코나 펀드가 온체인에 있는데 현재 100밀리언 정도이지만 이건 테스트 성격일 수 있고 계속 더 큰 돈이 움직일 것이다.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이더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왜 JP모건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솔라나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체인이 아니라 이더를 택했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10년 동안 기능해왔고 가장 안전한 정산 레이어이고 인터넷 위에서 검증된 기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더에는 불리시하고 이더를 저평가 자산으로 잡은 비트마인에도 불리시라고 연결합니다. 또 이번에 이더 재단이 양자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도 있는데요. 전담팀과 예산을 붙였다고 하고 다른 체인보다 빠르게 양자 내성을 준비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죠. 이제 양자 이슈를 다루는 자문그룹을 만들고 있다. 정리해보면 양자 위협에 대해서는 당장 몇 년 내 현실화는 아니지만 업계가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있고 이더가 앞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게 이제 다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가 양자가 발전되면은 암호화폐의 보안이 위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어떠한 발전과 기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미래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비트코인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6개월 단기 매수자들은 이제 비용이 100K 정도에 있고요. 실제 마켓의 이제 평균은 81K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격 100K와 81K 사이에 압축되어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좀비 프라이스라고 보이는 구간은 56K가 될 것인데요. 여기 아래로 간다면 구조적 붕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결론은 비트코인이 80에서 100K 사이에서 움직이는 한 압축 구간으로 보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구간이 맞다. 그리고 이번 주 큰 뉴스로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의 S1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IBIT처럼 그냥 비트코인을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콜옵션 매도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현물 ETF를 2024년 1월 5일에 신청했었는데 비트코인이 그때는 44K였습니다. 지금은 ETF NAV가 70빌리언까지 커졌고 1거래 대금이 2.6빌리언, 하루 52밀리언 주 거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컴형 상품이 나오면
기관 수요는 당연히 더 커질 수 있고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접근이 가능해져서 시장에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은이 300% 가까이 올랐고 금도 90에서 100% 올랐습니다. 1년만 보면 비트코인이 별로인 자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늘려서 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1300% 정도 올랐고 다른 자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죠. 10년에서 15년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모가 와서 디지털 자산을 팔고 금은으로 갈아탄 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금은에서 수익 낸 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디지털 자산으로 로테이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코인베이스가 2025년 12월에 낸 설문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리테일 모두 비트코인 또는 크립토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과대평가라고 본 그룹은 거의 없다고 하죠. 즉 집단적으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저평가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 2026년이면 채굴로 남은 코인이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금 66%를 들고 있고요. 기업은 6.9% 이런 분포가 돼 있는데 잃어버린 코인이 160만 개 정도라고 하면 실제 유통 가능한 공급은 더 적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은 큰 조정이 있었고 크립토만 유독 성과가 안 좋아 보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은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이 회복하면 이더도 회복하고 그런 비트마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겠죠. 지금 벌어지는 일 중 하나는 리테일이 비트코인과 이더를 팔고 있고 기관 이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는 공급 압박과 숏스퀴즈와 수급 전환이 터지면서 자산이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하는 쪽을 선택하고요. 매주 나오는 이벤트나 변동성이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투자한 자산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더도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크고 비트마인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가격이 크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 3년, 4년 후를 보면 만약 비트코인이 300, 500K에 가 있고 이더가 10K, 15K에 와 있다면 오늘 일주일, 한 달 흔들린 게 크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버리지로 20배, 50배로 들고 갔다면 이야기가 다르고요. 암호화폐에 투자한 일부 자산을 저희는 그냥 앉아서 자산이 복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두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